환경보건센터의 이종석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금속 사출 성형 메탈 인젝션 몰딩 프로세스에서 1000개 CO2를 이용한 디바인딩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속 사출 성형 공정은 원래 금속이나 재료 분야의 공정이기 때문에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저의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속 사출 성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금속 제품을 어떻게 플라스틱을 사출 성형해내듯이 금속 제품도 사출 성형기에서 대량으로 찍어낼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파우더 메솔로지, 분말 야금학과 플라스틱 사출 성형 공정을 접목해서 만든 그런 공정입니다. 이걸 총칭해서 파우더 인젝션 몰딩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파우더를 메탈을 쓸 경우 메탈 인젝션 몰딩, 세라믹 파우더를 쓸 경우는 세라믹 인젝션 몰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속 쪽에서는 여기를 PIM, 핀 프로세스라고 하고, 여기는 민 프로세스, 여기는 신 프로세스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기존의 각 공정에 대한 비교를 한 것인데, S축은 공정에서 제조할 수 있는 제품의 복잡성 정도이고, 그때의 비용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우더 메소드 비용은 저렴하지만 매우 단순한 제품을 생산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머신링이나 인베스트먼트 캐스팅은 좀 복잡한 구조를 만들 수 있지만 비용이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민 공정은 제품도 아주 복잡한 구조의 제품을 만들 수 있으면서 가격도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여 매우 각광을 받고 있는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이 민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예를 좀 들어봤습니다. 현재 오리엔트나 로얄 조경 등에서 생산하고 있는 시계, 단순한 형태의 시계줄이나 시계 케이스, 또 수강고의 절삭 공구나 절삭 인서트, 이런 것들, 기타 제품들을 현재 이 민 프로세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말 사출 성형의 일반적인 공정은 이런 정도 5가지 공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에 맞는 메탈 파우더와 마인더를 선정해서 이 두 가지를 균일하게 섞는 믹싱 과정을 거칩니다. 그때 믹싱은 볼륨 퍼센트로 보통 메탈 분말을 한 50에서 60% 정도 섞고, 바인더는 한 40% 정도 섞게 됩니다. 이렇게 섞인 것을 인젝션 몰딩, 사출 성형기에 넣고서 사출 성형을 해내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출 성형체를 그린 파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그린 파트는 여기에 최종 제품에는 불필요한 바인더가 한 40% 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 공정을 디바인딩 공정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형체는 브라운 파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브라운 파트를 베킹 타입 퍼니스 같은 데서 이렇게 소결을 거쳐서 최종 제품을 만드는데, 이 최종 제품은 실버 파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디바인딩 공정에, 다른 공정에는 현재 기존의 방법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현재 디바인딩 공정은 제품의 한 40~50% 정도의 바인더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상당히 크랙이 생기든지 디스토션이 생기고 가장 문제점이 많은 공정으로서 현재 이거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그런 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 과정을 간략하게 사진으로 좀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재료고 인젝션 몰딩한 그린 파트고 여기서 바인더를 빼내면 이것이 브라운 파트입니다. 이거 신터링을 거쳐서 최종 제품은 실버 파트가 되는데 이때 신터링을 거치고 나면 보통 10%에서 20% 정도의 그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현재 기존의 디바이딩 방법에는 이런 가열 탈지법과 용매 추출법이 있는데, 현재 가열 탈지법으로는 한 300도씨 정도의 고온에서 한 수십 시간 내지 수백 시간 정도 거쳐서 서서히 바인더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에너지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있으면서 또 사이즈가 큰 제품일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는 크랙이나 디스토션이 생겨서 아주 조그만 제품만이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이고, 이걸 좀 장시간 시간이 많이 걸린 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된 게 용매 추출법인데, 이 공정도 한 반 정도, 절반 정도 시간을 단축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쓰고 있는 용매가 전부 환경에 유해하고 인체에 좋은 그런 유기용매를 쓰기 때문에 이 또한 제한되고 있는 그런 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공정 모두 기존의 공정으로서 사이즈가 상당히 한 요 정도 되는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10의 케이스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부품만을 그거보다 더 커지면 크랙이나 변형이 생겨서 여기에 보틀넥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보틀넥을 해결할 수 있는 공정으로 초인계 유체 내원 디바이딩 공정이 아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인계 탈지 공정의 장점을 몇 가지 살펴보면 제품의 디펙트 없이 바인더를 추출해낼 수 있고 추출된 바인더는 재사용이 가능하고 또 디바인딩에 소요되는 시간을 10배 이상, 기존 공정이 10배 이상 줄일 수 있으며 낮은 온도에서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힐 에너지를 또 사용할 수 있고, 또 여기 쓰이는 용매가 카본 다이옥사이드이기 때문에 환경에도 유해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외국의 현재 동향을 살펴봤는데, 현재 외국에서는 미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독일이나 브라질 같은 선진 각국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현재 상업화되거나 상업화되어 있는 것 나라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웨덴의 우슬란사에서 지금 상업화되어 있는 공정인데, 지금 한 20리터, 추출도는 20리터하고 50리터 두 기가 들어가고 있고, 소인의 용매로는 CO2를 쓰고 390도씨에서 작업을 하는데, 한 번 20리터짜리 익스트랙터에서 한 번 대체하는데 한 650개 정도의 시계 케이스를 탈지하고 있습니다. 한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스란사의 돌아온 현재 오퍼레이션 중인 전시 사진인데, 그거 추출조의 외형을 보여준 것이고, 내부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시계 케이스로 보여주고요. 이것은 일본의 금속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기존의 가열 탈지법으로 탈지하는 경우와 초인계 제품을 이용한 탈지를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48시
48시간 이상의 그 장시간 250도씨 고온에서 48시간 이상 걸리던 것을 한 40도씨 정도 한 4시간 정도 만에 탈지를 완성하고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소개를 한 후에 그 텐셜 센서라든지 영수 모듈로 측정해 봤는데도 그 초인기 CO2를 이용한 것이 기존의 공정보다도 또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 연구한 이제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실험 장치가 저희가 시작한 초인계 탈지 공정 장치입니다. 이게 그 고압 펌프고 썸스태틱 에어베스 내에 그 익스트랙션 베셀이 있고 여기 이제 프레셔 레귤레이터, 세퍼레이터, 드라이 가스 메터 등이 이렇게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 익스트랙션 베셀인데 내부에 그 추출이 일어나는 그 탈지가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서 사이트리 가스를 부착하였고 뚜껑 부분에는 그 밑에 그 샘플을 놓을 수 있도록 그 바스켓을 설치했습니다. 뚜껑을 닫으면 그 샘플이 약 그 하단에서 한 3분의 1 정도 위치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 흐름도인데 이쪽이 그 액화된 CO2가 고압 펌프를 통해서 펌핑이 되고 그때 그 프리히터를 통해서 온도가 좀 맞춰진 후에 그 익스트랙터 하단으로 지입됩니다. 하단을 통과해서 그 샘플의 그 디바인딩을 끝낸 그 CO2는 밖으로 나가서 프레셔 레귤레이터를 거쳐서 그 세퍼레이터로 들어갑니다. 이 세퍼레이터에서는 바인더와 푸드 CO2로 분리돼서 바인더는 이렇게 쌓이게 되고 CO2는 적산 유량계를 거쳐서 렌트하게 됩니다. 다음 저희가 이 실험에 사용한 그 샘플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절삭공구에서 인서트로 커팅 툴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초경 합금입니다. 이것의 재질, 분말 파우더는 텅스텐 카바이드 90%, 코발트 10%가 섞여 있는 그런 1.2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분말 파우더고, 그때 바인더로는 파라핀왁스, 주 바인더로 파라핀왁스, 무결합제로는 LDP, 그 다음에 표면 활성제로 스테아리스를 섞은 그런 바인더 시스템과 또 하나는 마이크로 크리스탈린 왁스를 섞은 그런 두 가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메탈과 메탈 파우더 바인더는 볼륨비로 한 50대 50을 혼합했고 여기에서 주결합제는 바인더를 100%로 봤을 때 한 72%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음 탈지가 일어나는 과정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탈지가 이루어지고 1시간 정도 지나면 바인더가 표면에서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2시간 정도 후에 완전히 탈지가 이루어진 제품이 브라운 파트고 이것을 신터링해서 실버 파트가 생산되고 이것을 폴리싱하면 최종 제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이 두 그래프는 마이크로 크리스탈린 왁스를 주결합제로 사용하였을 때고, 이 그림은 파라핀 왁스를 사용했을 때인데, 파라핀 왁스를 사용한 경우는 한 2시간여 만에 모든 주결합제가 72% 함유되어 있는 주결합제가 모두
탈지되었는데 마이크로 크리스탈 비누왁스의 경우는 수출 수율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마이크로 크리스탈 비누왁스가 조직이 파라핀 왁스에 비해서 더 치밀하게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CO2의 용해력이 잘 용해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되고, 최근에 탈지 공정에 적용을 하려면 주바인더로는 파라핀 왁스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온도가 높을 때 압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압력이 다 아시겠지만 압력이 증가할수록 추출 수율이 형성되는데 이것은 최응계 CO2의 밀도가 형성돼서 솔벤트 파워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5메가파스칼 압력이 같을 때 온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밑에 추출 수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65도씨에서 실험한 것인데, 이것은 이때 파라핀 왁스의 멜팅 포인트가 68도 정도 되는데 그 이하에서 실험했기 때문에 파라핀 왁스가 완전히 액체 성수가 존재하지 않아서 추출 수율이 낮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75도, 85도일 때는 비슷한 추출 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일체 디바인딩 공정에서는 최소한 주결합제의 멜팅 포인트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조업을 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솔벤트의 영향을 보기 위해서 비극성인 핵산과 극성인 메탄올 용매를 5% 정도 섞어서 실험해봤습니다. 파라핀 왁스가 비극성이기 때문에 극성 용매 메탄올을 쓸 경우에는 오히려 추출 수율이 떨어짐을 알 수 있고, 핵산을 사용했을 경우는 1시간 만에 모든 주결합제가 제거돼서 한 2배 이상의 추출 단축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법으로, 기존의 배열 탈지법으로 탈지하는 경우와 최인계 디바인딩법으로 탈지하는 경우의 결과를 신터링한 후에 표면을 센터진 분석 비교한 것입니다. 기존의 방법에는 이렇게 포어들도 많이 보이고 좀 불균이라는 조직도 심하진 못한데, 최인계 탈지법에 의한 것은 아주 포어도 없이 아주 조직이 균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 최근에 탈지 공정을 키네틱스를 보기 위해서 디퓨지비티를 좀 적용해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위해서 확산 모델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슬랩에서 일반적으로 픽스 컨정은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때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유도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번식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무한극상이 무시가 돼서 2번과 같은 이식과 같은 식으로 쓸 수 있고, 저희 실험 데이터로부터 실험 데이터를 이렇게 플러스해보면 여기에 그때 슬로프로부터 슬로프가 나오는데, 이제 슬로프로부터 D 값을 디퓨지비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디퓨지비티 계산을 다시 앞에 일식에 대입하면은 다음과 같은 커브를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계산한 커브가 저희 실험 데이터와 잘 일치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압력에 따른 디퓨지비티
왁스가 그 CO2로 확산되어 들어가는 그 디퓨즈 비트인데, 압력이 증가할수록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 결과는 기존에 문헌에 발표된 지금 저희 실험한 영역이 한 20메가파스칼 요 영역인데, 그때 그 디퓨즈 비트를 보면 저희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나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파라핀 왁스를 메인 바인더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초인계 이산화탄소 탈지 공정에 의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탈지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고, 그때 온도는 멜팅 포인트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초인계 디바이드 공정에 의해서는 크랙이나 어떤 디스토션이 생기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왁스의 디퓨즈 비트는 압력에 따라 증가함을 볼 수 있었고, 퓨처적으로는 앞으로는 좀 더 큰 사이즈의 기존 공정으로는 할 수 없었던 큰 사이즈 제품에 대해서 탈지 공정 실험이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적어본 건데, 프로는 프로스펙트라고 해서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탈지법, 위핑이나 썸머리나 솔벤트법, 익스트랙션법에 의해서 이런 정도의 작은 부품만을 생성할 수 있었는데, 초인계 탈지 공정이 개발됨으로써 앞으로는 이런 로켓 노즐이나 트랜스미션 같은 큰 부품에서도 생산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고, 실제로 이에 대한 연구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올해부터 지금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500억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활발히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